네. 자, 다시. 2019년 4월 1일자 주간 함량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함양군이 10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 배달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직영을 한다는 이유로 그 위탁 업체랑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지금 올해 3개월째 대상 노인분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소식을 취재했습니다. 예, 대상 어르신들이 한 500분이 넘죠. 이제 네. 거기에는 기존 두유를 공급받았던 어르신까지 포함하면 약 600명 정도, 600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도시락과 반찬을 공급받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취재 결과가 나타났었죠. 네, PD님이랑 또 차상열 위원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을 또 취재한 내용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네, 영상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우리 또 어르신분들이 좀 이래 무료로 받는 데 대한 부담, 미안함감 이런 것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또 그 정도 불편하고 특별한 다른 이 재산적인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양을 받는 것도 크게 미안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은 네. 벚꽃 축제 소식이죠? 네, 이번 주말에 저희 함양군에서 대표 벚꽃 축제인 백운산 벚꽃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벚꽃길 걷기나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 잠깐, 그거 어디서 열립니까? 백전면에서. 예, 궁금하면 신문을 보게 해야지. 이거까지 다 가르쳐 주면은. 오케이. 네, 저희들이 잠시 장소를 빠뜨렸습니다. 다음 소식은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두고 최근 몇 개월째 가축 사육 농가들과 또 우리 입법 예고 이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함양군과의 마찰이 있었죠. 그리고 또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라는 또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했는데 어쨌든 대규모 집회를 함양에서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우리 축산농가 그 중에서도 한우농가들이 대거 그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7차 임시회에 본 안건이 조례가 상정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일단 이번에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인데 본회의는 상임위에서 그 결정되면 그대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되는 것인 만큼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함양군 어원들의 평균 재산이 4억 9,428만 원, 약 5억 원인데요.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 결과입니다. 함양군 어민뿐만 아니고 이제 고위공직자들까지 다 전국적으로 재산 공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함양군에서 대상자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10명 해서 12명입니다. 12명에 그리고 우리 서춘수 군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재 혼자만의 그 재산이 아니고 가족 그리고 직계 좀비소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6억 1,034만 원으로 지난해 신고했던 5억 7,362만 원보다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재구 도의원 같은 경우는 12억 7,489만 원의 재산에서 상당히 많이 줄은 8억 3,7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 말씀드린 12명의 그 재산 등록 신고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우리 이경규 의원입니다. 13억 4,550만 원. 그리고 두 번째가 임채수 의원 약 11억 5,800. 그리고 김윤태 의원이 8억 4,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홍정덕 의원께서 마이너스 505만 원. 근데 지난번에 등록한 것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줄였어요. 그때는 마이너스 3,113만 원이었습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우리 세비를 받아서 부채도 갚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비난할 그런 일은 아니고, 부정적인 돈으로 뭐 축제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사실 빼돌려 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해놨는지 뭐 이런 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명의나 가족, 뭐 직계존비속 이런 분들의 재산까지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적음이 어떻게 뭐 이게 도덕성이 잣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내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우리 네, 지난주에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 함량을 찾았었죠. 그 관계 소식을 우리 유 기자께서 전해주시죠. 네, 3월 26일 박종훈 교육감이 함양군 교육청을 방문하셨는데요. 이때 교육장님과 교육감이 주제로 관내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도서관 관장님이 모두 모여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소규모 학교 교육 활동 활성화와 또 초등학교 강력 통합구역 거리 제한 기준 변경에 따른 또 학생들의 차량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또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우리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뭐 이런 애정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기 임기 중에는 강제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뭐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공약도 하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가 더욱 특성을 가진 학교로 폐교되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되는 것을 아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이 머리가 조금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그런 쪽에서는 머리가 조금 아플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지난해 6월이죠. 지난해 6월에 우리 6.13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 지방선거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조금 보도가 늦긴 했는데, 지난 2월 14일 날 거창 지원에서 함양지역 군수선거 관련해서 선거 공판이 있었는데, 진병영 후보를 허위로 비난했던 우리 지역의 80대 어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선거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었고 선거 결과에도 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분들이 우리 지역 정가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도 나타나듯이 낙선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라는 식의 어떤 판결 취지입니다. 그러는 이제 고령인 점 등등을 감안해서 벌금형 처벌을 내렸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벌금 얼마입니까? 벌금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사실은
뭐 기사에 반영하기도 조금 곤란한 내용이 있어서 기사까지는 실지를 않았는데 판결문에도 보면 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인정하는 점 뭐 이런 걸 인정해서 감형을 사유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 사회에 뭐 노인을 갖다가 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했다라는 등 이런 식의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아주 악의적으로 뭐 해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 오히려 2차 가해, 흔히 말하는 우리 2차 가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해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또 거기에 동조해서 뭐 동정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함양 지역 선거가 계속 이런 식의 선거로 점철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지역사회가 뭐 인구가 적고 선후배로 얽혀 있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뭐 선거에서 부정이 있더라도 고소고발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 서부경남신문에서는 뭐 차제에 이 건을 가지고 이런 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든 무고든 해서 본때를 보여야 된다라는 뭐 내용으로 사실 기사도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취지도 하나의 뭐 우리 언론으로서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는 사실 아직도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런 휴의증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상기하고 이런 일이 다음 선거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은 늦었지만 신문에 소개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함양군이 우리 정념도 향상이나 열린 군정을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함양군 스스로 행정불신 키운다. 행정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궁금하시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낚시성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가 늘 마무리하는 지리산인입니다. 이번에는 아마 제가 취재를 한 이후에 가장 고령이신 우리 함양의 한 어르신을 원로 어르신을 소개한 것으로 이번 호 지리산인은 채워졌습니다. 함양 유도의 원로로 계시는 김형보 어르신인데 우리 천수라고 하죠. 100살을 천수를 이제 한 3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가 97이신데 저도 한 번씩 헷갈리는 주민번호 몇 자리죠? 6자리, 7자리 하면 13자리요. 13자리 정확하게 주문번호를 또박또박 외우시고 국장님이 헷갈리시네요. 22년생으로 실려 있지만 실제는 23년생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김형보 어르신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삶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진짜 한 말씀 딱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어르신들이 볼 때 상당히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따끔하게 충고 한번 해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죠? 그래도 부모라. 뭐라 할 게 어디 있느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면서 아주 우리 젊은이에 대한 시각도 훈훈하게 품어주시는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역 우리 김형보 어르신뿐만 아니고 우리 또 밥을 굶는 그 어르신들도 소개했지만 지역에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빌 잠깐 오늘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재산 공개 한번 합시다. 지금 얼마 있는지. 저는 27만 원 있습니다. 27만. 예. 전두환. 이건 진짜 있네. 예, 27만 원만 하면 노후가 보장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억 안 해도 됩니다. 27만 원.
27만 원만 있으면 노후는 튼튼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